네, 이승엽 선생님을 등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평중학교 이승엽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12월 1일 1일차 첫 강연을 맡아주셨는데요.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많이 긴장되네요. 네, 그럼 제가 긴장도 풀 겸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하면 아무래도 전 세계 인구가 가장 함께 즐기고 또 기다리는 축제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혹시 선생님께서 동심으로 돌아가신다면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2개 받고 싶습니다. 왜 하필 2개일까요, 선생님? 네, 한 개는 저희 방에 두고 싶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한 개는 우리 반에 이제 비치를 해두고 싶습니다. 혹시 꼭 트리를 이렇게 꼬집은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할로윈데이 때 네. 우리 반을 일단은 꾸미지 못해서 학생들이 계속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축제 현장을 이렇게 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에 네, 이번 크리스마스는 꼭 트리를 반에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일차 중등 첫 번째 발표 블록 코딩 기반 AI 프로젝트의 피지컬 컴퓨팅 한 숟가락 보태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평중학교 정보교사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저의 주제는 블록 코딩 기반 AI 프로젝트의 피지컬 컴퓨팅 한 숟가락 보태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자율연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모토인데요. Study for Student라는 모토인데 학생들은 스터디, 공부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모토를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터디 및 연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자기소개는 제 주변인 세 부류로 나눠서 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의 깐부입니다. 저의 소중한 친구들인데 저는 제 깐부들과 이렇게 놀고는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저의 깐부 모임 아잉을 소개합니다. 아잉은 학생들의 AI 역량 함양을 위해서 AI를 공부하는 정보교사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다양한 지역 그리고 다양한 학교급 정보교사들의 모임으로서 AI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속 기간은 제가 평생이라고 잡았습니다. 주제는 인공신경망 그리고 딥러닝 등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인공신경망을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딥러닝의 이론과 실습 부분을 스터디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린 사진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스터디가 종료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온라인으로 책거리 행사를 진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주제로 우리 모임에서 스터디를 진행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제 주변의 모임은 서울시 초중등 AI 교과연구회입니다. 4차 산업을 대비한 AI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울시 초중고 교사들의 모임으로서 AI 관련 연구 결과물들을 서울시 교사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으로는 직무 연수, AI 수업 사례 발표, 그리고 AI 교구제 개발 및 적용 등이 있고요.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름에 했던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초 관련된 직무 연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나눠서 자율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급의 특성에 맞게 AI 융합교육 수업 사례라든지 블록 코딩을 활용한 인공지능, 그리고 텍스트 코딩을 활용한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주제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소개하려고 하는 제 주변 모임은 AI 선도 교사단입니다. AI 기반의 융합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담당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특색을 반영한 AI 기반의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교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대표적인 활동 내용으로 2차례 걸쳐서 직무연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은 스파이크 프라임이라는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활용해서 AI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진행했던 AI 기반 프로젝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에는 지금 레고 주민이 2명 갇혀 있습니다. 이 레고 주민이 무사히 감옥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은 게임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을 내는 문제자의 생일을 맞추면 됩니다. 생일을 이진수로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문제를 낼게요. 제 생일을 월과 일을 이제 십진수로 설정을 해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 생일은 7월 31일입니다. 오른쪽을 눌러서 이제 월을 맞추고요. 자, 왼쪽을 누르면 이제 감소되게 됩니다. 자, 7을 맞추고 그 다음에 힘 센서를 눌러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일 맞춰서 힘 센서 눌러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자, 설정을 하면 이제 7월 31일로 문제가 설정이 됐고요. 이제 레고 주민들은 7과 31일을 맞춰야 됩니다. 이진수로 맞출 때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 분류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맞추게 됩니다. 자, 미리 써놓은 7월에 대한 이진수고요. 첫 번째는 오답이고 두 번째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답부터 인식을 해볼게요. 자, 4개 한꺼번에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인식을 할 때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을 눌러서 0, 1, 0, 1 해서 왼쪽을 누르면 아쉽지만 월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세요 라고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정답을 맞춰볼게요. 0, 1, 1, 1 월을 맞췄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라고 나오고 이번에는 31, 2를 맞춰야겠죠. 1도 마찬가지로 오답과 정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서 인식을 합니다. 0, 1, 1, 1, 1 틀렸다고 나오죠. 아쉽지만 월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자, 이번엔 정답 갑니다. 1, 1, 1, 1, 1. 자, 당신은 월과 일을 모두 맞춰서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의 문이 열리면 이제 레고 주민들은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 나온 센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실제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소리라든지 이제 LED나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출력을 하는 저 기기가 피지컬 컴퓨팅 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블록 코딩 기반의 AI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트 관련 자율 연수를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고 총 2차에 걸쳐서 진행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8주에 걸쳐서
블록 코딩 기반의 AI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주에 걸쳐서 거기에 피지컬 컴퓨팅을 녹였습니다.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이와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학생이 그리기 과제를 제출하는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왼쪽은 그냥 백지에 주어진 과제를 한 번에 다 그리고 교사에게 최종 제출해서 피드백을 받는 형태고요. 오른쪽은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그리고 몸통, 팔, 다리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완성하고 제출하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또 완성하고, 그리고 제출하고 피드백 받고를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둘 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저는 오른쪽 방법이 애자일 방법론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방법론이고요. 일정 주기, 즉 스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받고 계획하고, 그리고 개발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시연을 해서 다시 요구사항을 받고, 이것들을 짧은 주기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산출물들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존, 스포티파이, 구글 등에서도 이미 많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왜 애자일이어야 하는가?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제 블록 코딩 프로젝트 페이지입니다. 자세히 보면 클린봇이라는 프로젝트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버전이 다 다릅니다. 버전 0.1부터 버전 0.4까지 다 달리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가 애자일 방법으로 각각 버전별로 나눠서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진행했다는 결과겠죠. 학생들은 결과뿐 아니라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에서 과정 중심 평가와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특히 소프트웨어나 AI 프로젝트 교육은 저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율연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1차 자율연수 주제는 5가지로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로 강아지상인지 고양이상인지 구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학습 요소로는 AI 기술인 이미지 분류,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념인 반복이나 선택, 변수 등을 학습 요소로 담았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은 거울이고요. 거울을 클릭해서 얼굴을 인식하게 됩니다. 제 얼굴인데요. 저는 고양이상으로 나와서 고양이가 냐옹이라고 하고 있네요. 어쩔 때는 또 강아지상으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강아지상과 고양이상을 전체 요구사항들을 먼저 쭉 뽑아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개발하기보다는 실제로 버전을 4개로 나눠서 차례차례로 이제 교사분들에게 연수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고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진화하는 형태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 로봇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해 주실까요? 자, 보시면 우리 반에 행복률 현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5명밖에 없어서 좀 그런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을 클릭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을 텍스트로 표현하면 sad라든지 happy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저 표정이 변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행복한 학생이 한 명 있네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반, 학급에 적용하면 조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정표현 로봇도 이것은 실제로 감정을 뜻하는 단어, 텍스트를 받아서 이를 긍정인지 그리고 부정인지 혹은 이제 중립인지를 구분하는 텍스트 분류 기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실제로 또 버전별로 나눠서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실과 관련 있는 스마트 교실입니다. 자, 우리 반인데요. 우리 반에 이제 학생이 가게 되면 표정을 인식합니다. 표정을 인식합니다. 미소가 넘치므로 교실로 실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웃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실로 들어갑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일단 너무 덥다. 선풍기가 켜졌습니다. 다행히도 너무 덥다를 인식해서 선풍기를 켜주네요. 야, 너희들 어둠의 자식들이냐? 전등이 켜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교실에서 나갔으니 학생이 나가게 에너지 되면 절약을 위해 절전 모든 모드로 제품의 전환되게 전원을 됩니다. 끄겠습니다. 잘 가요, 여러분. 자, 이런 스마트 교실에 대한 요구사항은 조금 더 많습니다. 실제로 AI 비서를 운영해야 되는 음성인식, 그 다음에 TTS 이런 기능들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버전을 8개 정도로 잘게 나눠서 차근차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시간 획득 게임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가위바위보 게임인데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AI입니다. 실제로 손 모양을 인식해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고요. 다행히도 한 번 이겼네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이기네요. 마지막엔 인공지능이 세 판을 먼저 이겼고요. 인간, 학생들은 자유시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취지가 실제로 이제 담임 재량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남는 짜투리 시간을 학생들하고 직접 만든 이런 자유시간 획득 게임을 해보면서 학생 대표는 인간 그리고 AI와 게임을 해서 이기면 이제 좀 더 자기주도 학습을 주는 쪽으로 한번 재미있게 기획해 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난이도는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레벨 3이 되면 사실 절대 AI를 이길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31이 아니더라도 10부터 31까지 골라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숫자도 꼭 3개가 아니라 5개까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AI랑 인간 중에서 먼저 할 사람을 먼저 할 것을 동전 던지기로 정하게 됩니다. AI부터 먼저 시작하네요. 최대 숫자는 11인데 AI는 2를 먼저 얘기했고요. 사실 레벨이 3이기 때문에 이번 판은 졌다고 보면 됩니다. AI가 10을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은 졌습니다. 이런 베스킨라빈스 31 게임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요구 사항을 차례차례 이제 버전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8주 정도 걸쳐서 이제 선생님 분들을 모시고 자율 연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피지컬 컴퓨팅 교구인 마이크로비트를 추가해서 추가 자율 연수를 4주 정도 더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린봇이라고 하는 이제 악플 탐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플 탐지기를 실제로 문장 단위로 이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다 단어별로 나눠서 그 특정 단어만 체크를 해서 이제 가려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류 기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마이크로비트 버튼 관련된 기능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LED 알람이라고 해서 실제 기본 알람은 끄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에게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원격 수업 기간에 알람을 계속 끄게 돼서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끌 수 없는 미션 형태의 알람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LED 알람을 만들게 됐고, 이는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도형을 그려야지만 실제로 알람이 꺼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 도형을 그린 것을 인식하려면 실제로 이미지 분류 기능을 써야겠죠. 마지막으로는 똥 피하기 게임의 이제 비슷한 버전인 악플 피하기 게임입니다. 실제로 그냥 단순히 똥 피하기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선플 그리고 악플, 이제 중립 댓글을 구분하면서 이제 선플은 이제 아이템처럼 먹고, 그리고 악플은 실제 똥처럼 피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면 교육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런 게임을 기획을 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연수 내용을 우리 학교 1학년 정보 교과 시간에 일단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 봤고요. 저는 자유시간 획득 게임의 가위바위보와 그리고 똥 피하기의 클린한 버전인 꽃 피하기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후기와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왼쪽은 이제 선생님들의 연수 후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학생들의 교원 평가로 보이는 이제 수업 후기겠죠. 보면은 가장 큰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재미있게랑 흥미입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랑 AI 교육은 저는 이제 게임 기반을 통해서 아까 학생들이 피드백을 준 것처럼 흥미를 유발해서 쭉 지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과서에 있다라고 해서 그 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나 예제를 물어보고 이를 반영하면 실제로 자기들이 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진짜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자일 기반으로 하면 좋겠다. 버전별로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나눠서 진화한 형태로 보여주면 학생들이 그 조그만 성공 사례를 자기들이 이제 느끼기 때문에 성취감도 이제 증대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맞춤형 코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소프트웨어나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렇게 흥미로운 수업과 이제 강연 내용을 들으니까요, 학생들이 정말 코딩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혹시 학생들에게 코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제 발표의 마지막 결론하고도 같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코딩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요구사항을 좀 먼저 물어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이를 이제 설문조사로 받아서 좀 가장 많이 나오고 흥미있고 그 와중에도 이제 교육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수업을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난이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버전별로 나눠서 코딩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또 멋있게 강연을 해주신 장평중학교 이승엽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